자, 오늘 공개방송, 자, 이제 슬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눈이 많이 와가지고, 조금 늦었어요. 갑자기 눈이 폭설이 내려가지고, 뭐, 여기저기, 뭐, 눈 쏘느라 밖에 난리도 아니던데. 자, 잠시 사람들 더 들어올 때까지 시장을 조금 더 집중있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 반등 성공한 거 아니에요. 현금화 전략 20-30% 여전히 계속 해야 됩니다. 지금 조금 반등 나온다고 여러분들, 아, 이거 반등 나오는구나 하고 한번 버텨볼까? 그런 생각 갖지 말고 어느 정도 현금화 대응 해야 돼요. 개미들 어쩌라고 IMF 공매도 재개 가능성.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아까 중기 속보, 아까 방송할 때 나왔던 거.
그러니까 지금 IMF의 의견과 지금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의견이 지금 동일한 게 아니고 그럼 다르다는 얘기네. 어차피 뭐 손은 한번 볼 거고요, 그쵸? 오케이. 자, 오늘 그 실전 매매 정수에서 얘기한 것도 한 거지만, 어제 이미 저녁 방송에서 베스팅 트레이드맨에서 지수 3080이 이탈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의 현금화 전략을 하자라고 여러분들한테 어제 저녁 방송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탈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 장이 들어주면서 다시 3091로 올라왔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은 아니니까 그런 거는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일부의 현금화는 해줘야 돼요. 왜 그러면 지금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은 맞아요. 그쵸? 누가 보더라도. 그럼 얘네들이 또다시 정고점을 돌파를 해주면 참 고마울 일이겠지만, 돌파를 못하고 얘네들이 반등 주는 척 하다가 내일 밀려버리면서 한 번 더 빠져버리게 되면 그때는 차익실현 매도 물량들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흔들어버립니다. 대형주들이 흔들어버리게 되면 개별주들의 흔들림이 2배가 돼요. 특히 중소형주들. 근데 대형주들이 지금 살아나 있는 쪽이 아니고 다들 박스권에 지금 애매하게 모양을 만들고 있죠. 다 박스권이야, 박스권. 얘 혼자 미쳐갖고 날아가는 거고 대부분이 다 박스권입니다. 조선주들 다 꺾였어요. 지금 저점이 다 깨져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에서 리스크 관리를 20-30% 정도는 해주는 거는 참 좋은 거예요. 그치, 갈 땐 가더라도 조정 한 번쯤은 받아주는 것도 아주 건강한데 좋아요. 사람도 마찬가지. 오지 속에 화초처럼 키워놓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애기들 키운다고 막 그 병 안 걸리게, 예를 들어서 정말 병원에 가면은 그 멸균신이라 그래요? 어디를 뭐라 그래요? 거기 병균이 아예 없는 거. 왜냐면은 백혈병 환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면역체계가 다 죽었기 때문에 감기 하나로도 사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서 이제 인큐베이터 비슷하게 해갖고 거기 바이러스 하나도 없는데 그런 데서 이제 생활하죠. 그런 거 알아요? 영화에도 나오잖아. 감기 걸리면 죽을 수 있으니까 막 감기 같은 거 걸리면 막 큰일 나가지고 막 응급실에 가갖고 막 이상한 주사 맞고. 그러니까 시장도 건강하려면, 애기도 마찬가지, 건강하려면 어릴 때 감기도 앓고, 흙도 집어먹어 보고, 먹으면 안 되겠지만 감기도 걸려보고 밖에 나가 돌아다니면서 뭐 여기저기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이런 병균들 저런 병균들, 그러니까 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몸에서 면역 체계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다져야 됩니다. 그래, 어릴 때 어느 정도 많이 아팠던 친구들은 몸이 허약한 게 아니고, 원래 어린애들은 다 아프잖아요. 원래 어릴 때 면역 체계가 아직 안 올라와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면역 체계가 올라오면서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튼튼하게 되는 건데, 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 한번 밟아주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 밟아주는 수준이 한 3,000 정도까지 정도면은 별거 없는데, 그래서 현금화 20-30%인데, 제가 오늘 이거 이미 벌써 현금화 20-30% 하는 얘기는 아침에도 얘기했고 했기 때문에 뭐 굳이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왜 이 방송을 열어서 얘기했냐면, 만약에 3,000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현금화 대응 30%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장난 아니에요.
그 30%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현금화 100%한 것도 아니야. 그 현금화 20, 30%한 것 때문에 그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현금화 20, 30%한 사람들은 계좌가 다시 흔들었다 올라가게 되면 다시 플러스가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계좌 수익이 20, 30%가 생깁니다. 신기하게도. 진짜로 그래요. 현금화 20, 30% 하면. 현금화 50% 하면 그건 이제 복불복인데 빠지면 그때에서는 계좌가 한 30% 좀 더 많이 더 수익이 나겠죠. 근데 현금화 대응 20, 30% 아예 안 한 사람들은 쭉 빠질 때는 손실이 많이 났다가 반등 나오게 되면 본전치기밖에 안 돼요. 수익이 안 나요. 재수 좋으면 마이너스 1억 계좌로 마이너스 2천만원, 3천만원 깨먹다가 재수가 좋으면 그냥 본전 가까이에서 다시 1억으로 다시 올라오는 것밖에 안 되고, 재수 없으면 1억 계좌가 7천만원, 8천만원 됐다가 올라오면은 재수가 없으면 뭐 한 1,000만원은 깨먹어야지 뭐. 그래서 지금에서 현금화 전략은 제가 누누이 변곡점에서 얘기하지만 변곡점에서 현금화 전략은 뭐 억울할 게 없어요. 애매모호할 때. 그러니까 변곡점은 뭐냐면 위로든 아래로든 변동성이 나오는 자리. 그러니까 변곡점은 하락한다도 아니고 상승한다도 아닙니다. 둘 다가 가능한 자리예요. 가능성을 조금 더 둘 수는 있죠. 이 변곡점은 상승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변곡점은 하락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은 둘 수는 있지만 원래 변곡점의 의미는 요렇게 이렇게 세모탑에다가 공을 이렇게 가운데다 세워놓으면 이 공이 어디로 기울지 모르잖아. 사실은 정확하게 가운데다 해놓으면. 그런 것처럼 변곡점은 어느 한 점에서 이쪽으로 갈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얘기하는 건데, 미국 시장이 흔들었고 우리나라도 이 정도에서는 박스권 내에서 한번 변곡 시도를 해줘야 돼요. 박스권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 내에서는 3천까지는 다시 얘기하면 3천까지는 괜찮다 이거야. 자, 일단 이 뜻입니다. 변곡점에서 올라가면 뭐 하면 돼요? 주식 사면 돼요. 뭐가 걱정이야? 현금화 20, 30% 했는데 시장이 올라가, 주식이 올라가, 사면 되죠. 왜? 장만 받쳐주면 여러분들 돈 수익 내는 거 불안합니까? 나는 그것 어렵다고 생각 안 하는데. 장 빠질 때 현금화 대응하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장 올라갈 때 갖고 있는 현금화 가지고 종목들 5% 10% 먹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빠졌다 올라가면. 그래서 변곡점에서 현금화 대응이 유리한 거고, 지수가 올라가도 현금화가 유리한 겁니다. 지수 빠지면. 근데 문제는 지수가 빠지면 현금화 대응 20, 30% 사람들은 뭐 하면 돼요? 관망? 그쵸? 뭐 하면 돼? 뭐 하면 되나? 관망 내지는 더 추가적으로 현금화 대응 20, 30% 해서 1, 20% 합시다. 1, 20% 더해서 4, 50% 현금화 대응 만들면 되지. 그쵸? 더 빠지면.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면 현금화 대응 20, 30% 하는 사람들은 뭐 하면 돼요? 주식 사서 다시 5에서 10% 수익 내면 되죠. 자, 이거는 현금화 대응을 한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요거는 현금화 대응을 한 사람들의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수가 올라가도 빠져도 어때요? 지수가 빠져도 좋고 올라가도 좋고 다 대응이 가능해요. 근데 지수가 빠지는데 현금화 대응을 안 한 사람들은, 복사해서 붙여놓읍시다. 쓰기 귀찮으니까. 안 한 사람들은
안 하는 사람들은 파란색으로 해놔야지.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지수가 빠지면 현금한테 안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물리죠? 그대로 물려서 손실이 커짐. 더 빠지면 손절도 못함. 더 빠지면 더 못함. 맞아요? 자, 위에서 여기는 더 빠지면 뭐 하면 돼요? 현금화를 더 해도 되고 안 사고 관망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근데 여기는 물렸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지고 더 빠지면 그대로 들고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게 지금 타이밍이란 얘기입니다. 아직도 안 늦었어요. 이제 이해 좀 됩니까? 왜 현금화대 20-30% 하는지? 왜 그러는지. 올라가는 게 무서워요? 올라가는 게 뭐가 무서워? 내일 지수 폭등 나옵니다. 내일 지수 우리나라 코스피 만 갈 거야. 불안합니까? 올라갈까봐? 사면 되지. 뭐가 걱정이요? 응? 내일 지수 폭등 나오면 뭐 하면 돼요? 사면 되죠. 다시 사. 확인되면. 그러니까 현금화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내일 지수 폭등 나오거나 지수 3,400 넘어가면 아침 방송 잘 보세요. 회원들도 당연히 종목 다시 추천 들어갑니다. 시장 살아났네요 하면서. 시장 보니까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5% 폭등 나오고 있고 삼성 SDI 10% 폭등 나오고 있고 LG화학 상한가 가네요. 야, 그럼 안 되겠네. 자, 주식 삽시다 하고 들어가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내일 지수 폭등 나오면 주식 사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빠지면 대응이 안 돼요. 지금 대응해야 돼요. 그래서 그쵸? 지금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그러면 주식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요거지. 지수가 올라가면 현금화 대응 안 한 사람들은 정말로 수익이 커질까? 커질 것 같죠? 왜냐면 주식으로 계속 갖고 있었는데 내일 지수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럼 현금화 대응 안 하면은 그러면 이게 수익이 많이 나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안 그래요.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이건 경험담에서 나오는 거고 이미 벌써 이거는 증명이 됐고 항상 그래. 한번 내일 이후에서 만약 지수가 반등 나오면 현금화 대응 안 하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익이 많이 나나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봐. 한번. 수익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납니다. 왜 그러냐면 지수가 이렇게 흔들었다가 올라가게 되면 그날의 주도주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제약주가 움직인다. 그럼 제약주를 붙어야 되고, 갑자기 인공지능이 움직인다. 인공지능 붙어야 되고, 갑자기 정치 테마가 움직인다. 그럼 정치 테마를 붙어야 되고, 갑자기 자동차가 움직인다. 그럼 자동차를 붙어야 되는데, 신기하게 개인들이 꾹꾹 잘 갖고 있는 종목은 꼼짝도 안 합니다. 신기하게. 이런 경험한 사람들 많죠? 안 많아? 많을걸? 분명히 그래도 지수가 반등 날 걸 믿고 주식을 하나도 안 팔고 갖고 있었어. 정말 지수가 반등 나왔네? 근데 막 뭐가 폭등하는데 이상하게 내 종목만 안 가. 다른 개인 투자자들도 다 그런 것만 다 갖고 있어서 그래요. 꼭 보면 뒤통수 치고 다른 게 움직이죠? 그쵸? 원래 그래. 그래서 현금화를 잘 가지고 있다가 시장이 흔들렸다가 다시 이제 다시 살아나면서 강세장으로 다시 바뀌어버리게 되면 그날의 강한 종목을 새로 들어가는 게 그게 제일 세요. 그걸 사야 됩니다. 그게 근데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 게임주가 될지, 화장품이 될지, 갑자기 내일 갑자기 지수가 반등 나오는데, 시진핑이 갑자기, 몰래 어제 야밤에 갑자기 놀러 왔대. 그러면서 갑자기 화장품이 확 움직여버리면 그거 붙어야지. 그쵸? 자, 지금 모나코님이 지금 수익 중인 거는 다 현금화해야 하는 걸까요? 전체적으로 다. 돌려가기 알아? 돌려가기? 전체적으로 다 해가지고 현금화를 20-30% 만들면 돼요. 팔아서. 아니, 장이 이렇게 좋았는데 어떻게 마이너스 난 것만 있어요? 수익 난 것들만 팔아도 충분히 50% 현금화 되지 않아요? 수익 난 것들만 팔아도 충분히 현금화 50% 되는데 그 50% 하지 말고 20-30%만 하라고 하는 건데. 굳이 그렇게 팔 게 없어요, 그렇게? 다 마이너스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익 난 게 하나도 없고 만약에 전체 종목 막 30개가 있는데 다 마이너스다. 그러면 그 30개에서도 골라서 돌려가게 해가지고 현금화 20-30%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면 이해됐죠? 자, 지금 종목명들 이거는 현금화해야 되나 저것도 현금화해야 되나요? 자, 코스피 대충 한 1200개 정도 되죠? 코스닥도 대략 한 1300개 1400개 정도 될걸? 둘이 합쳐서 대충 2500개에서 2600개 될 텐데 2500개에서 2600개 모두 다입니다. 모두 다 해당돼요. 여기서는 비껴나가는 종목 없어요. 모두 다 포함해서 현금화 20-30% 대응. 자, 이러면 됐죠? 답변 됐나요? 혹시 코스피, 코스닥 종목 아닌데요? 그런 사람들은 괜찮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코스닥도 아니고 코스피도 아니면 그건 보유해도 돼요. 뭘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주식은 대응의 영역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는 원래부터가 시장 조금만 반등 나오면 종목 잡아가지고 먹여주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변곡점에서 버티고 있다가 물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응을 못해가지고 손실나는 걸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현금화 대응 20% 정도 30% 정도 해주면 웬만큼 폭락 나와도 그걸로 다 복구 다 시켜버립니다. 지금 한 종목만 가지고 있는데 현금화는 60% 되어 있으면은 그러면 보유하라는 얘기예요. 너무 많이 현금화했지. 다시 사 그러면 다른 거를 불안하면 딴 걸 더 사면 되잖아요. 안 불안하면 그냥 현금화 60%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 지금 현금화 대응 20-30% 하라는 것은 지수가 지금 폭락 나온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수가 3000이 깨지면 그럴 수 있어. 근데 아직 3000이 안 깨졌기 때문에 미리 선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불날까봐 미리 소화기 갖다 놓죠. 왜 소화기 갖다 놔요? 이 아파트는 반드시 불이 날 것이다 하고 소화기 갖다 놓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잖아. 이 아파트는 반드시 불이 날 거니까 소화기를 갖다 놓는 건 아니니까. 그쵸? 혹시나 모르니까 소화기 갖다 놓는 것처럼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대비책으로 20-30%가 뭐 대수라고. 시장 올라가면 사면 되죠 뭘. 그러니까 그 20-30%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안 하기 때문에 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일단 해놔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해놓고 나서 만약에 내일 3080을 이탈해서 이탈이 된다. 그러면 조금 더 해요. 내일까지도 그렇게 되면. 근데 만약에 내일 3000 깨질 일은 없을 거야. 깨지게 되면 다음 주에 깨지게 될 거고. 어쨌든 내일도 3080을 하회 이탈하면서 그렇게 약하게 끝나면 조금 더 현금화를 더 해야 됩니다. 조금 더. 그래봤자 30%에서 35%? 40%는 좀 오바고. 조금만 더 합니다. 5% 정도만 더. 아는 사람들은 내일 더 하면 되는 거고. 그치? 그리고 나서 좋은 시나리오를 먼저 얘기하면 다음 주에 여기를 지지를 하고 양봉이 나오면 주식을 이제 사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어요? 여러분들한테 현금화 대응하는 거, 아니 전문가님 시장 올라가는데 왜 현금화 대응해요? 그런 사람들 한번 그냥 버텨봐. 한번 그렇게 하고 지수 3000 깨지면 어떻게 되나 한번 가보고. 지금의 전략은 이걸 위해서 현금화 전략을 하는 겁니다. 지수가 폭락보다는 밀렸다가 다음 주 정도에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지수는 다시 위로 올라갈 것 같아서 이 전략 때문에 일단 현금화 대응을 하는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아니 올라가는데 왜 현금화 대응하지? 이거 녹화방송 있으니까 또 꼭 보세요. 요거에 대해 설명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겁내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은 겁내지 말고 시장은 눌렸다가 여기 양봉 나오면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라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눌렸다가 다음 주 월화수 타이밍 양봉 나고 움직이면 주식을 이제 사 들어가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사 들어가서 다시 복수하면 됩니다. 요 며칠 빠진 것들은. 그런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봐요. 시장을 그럴 가능성으로 봅니다. 그럴 가능성으로 70%를 보는데 그 30%는 뭐냐면 혹시나 내일에서 3030으로 밀리고 주말에 또 저쪽 미국 시장이 또 빠져가지고 30% 확률입니다. 또 써놔야지 또. 또 물어본다 사람들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뭐 수요일 사이에 시장이 양봉이 나오면 매수를 들어가는 전략. 확률 70%. 내일부터 빠져서 지수가 3080 이하로 내려가고 주말에 미국 시장 더 빠져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 지수가 3000이 깨져서 본격적으로 종목들이 마이너스 10%, 15%, 박살은 아닌데 그냥 박살로 표현할게요. 박살나는 확률 30%. 자, 요 정도. 자, 이해됐죠 이제? 이 정도면 정확하지. 이러면은 한글을 아는 사람들은 딱 이해가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해줘. 자, 요 확률 70%, 요 확률 30%라 그랬는데 갑자기 딱 튀어나와가지고 전문가님 내일부터 시작 박살납니까? 그러면 그럼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 내일부터 시작 박살날 확률은 30%고, 그쵸? 박살날 확률은 30%고, 올라갈 확률이 70%다. 그쵸?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금화 전략을 하는 것은 주식은 대응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게 맞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올라가면 사면 되는 건데 만약에 빠지게 되면 그걸 살리려면, 자, 그러면 빠지는 시나리오로 갑니다.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나 이제 주식 그만해야지, 아이고 괜히 주식했네 하면서 집안 싸움 나고, 그쵸? 돈 다 잃어가지고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지금 큰일 났네 이제 하면서 이상한 생각들 하고. 욕심은 내면은 항상 그 욕심이 여러분들의 목을 잰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하니까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욕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뭐 장이 뭐 막 너무 좋으면은 뭐 욕심을 좀 내는 건 좋지만 지금 장이 너무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보면서 냉정하게 봐봐. 지금 장이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긴 개뿔 너무 좋아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그치?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너무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애매한 거죠, 그치? 최소한 애매한 거고 혹시나 모르면 빠질 수도 있다라는 여기서는 신용과 미수는 무조건 풀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욕심내가지고 많이 들어갔던 것도 좀 풀어라는 얘기야. 그래서 현금화 전략 얘기하는 거고. 자, 만약에 빠지는 시나리오로 갑시다. 자, 30% 확률이지만 3000이 깨져버리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30%가 아니죠. 그때부터는 빠질 확률이 점점 늘어납니다. 3000이 깨지게 되면은 빠져내라갈 확률이 70%는 아니지만 50%로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점점 늘어나면서 어떻게 돼? 내려가면 종목들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점점 빠져요. 그래서 빠져서 여기 61선 있죠? 여기를 그나마 지지하고 움직이면 좋은데,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저는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듣고 혹시 그러면은 좋은 기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이고요. 저거 빠질 때 아유 큰일 났네, 저렇게 빠지면 내 종목 아주 작살날 텐데 저거 큰일 났네 하는 사람들은 완전 초보들.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 100명 중에 99명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한 명 정도가 그렇지 저렇게 빠지면은 매수의 기회네, 이게 선수들의 100명 중에 한 명의 생각. 저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수가 3000이 깨져버린다, 이거 절호의 기회예요.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생각을 해봐. 여기 깨져버리게 되면 현금화 전략 아까 말씀 못 드렸어요? 20-30% 이미 해놨고 좀 더 하면 40-50% 만들어버리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까지 깨져버리게 되면 현금화 대학을 40%에서 50% 해놨겠네. 그럼 지수가 어떻게 되면 더 좋아요? 물론 여러분 갖고 있는 종목들 더 빠지겠지. 갖고 있는 것들 마이너스 20% 30% 찍겠지만, 빠지면 빠질수록 나머지 갖고 있는 그 현금을 가지고 째려서 들어가면 그 종목이 바닥에서 올라가면 일단은 바닥에 산 종목은 30에서 50% 수익이 날 거고, 그쵸? 대략 종목들이 30%가 빠지게 되면 반대로 올라가면 거의 40% 정도에서 50% 가까이 수익이 나요 진짜로. 일례로 고점 있는 종목이 50% 빠졌다가 50% 빠진 종목이 올라가면 몇 프로 수익입니까? 100% 수익이죠. 50% 빠졌다가 본전으로 오면은 0% 수익이지만 빠진 상태에서 사서 올리면은 100% 수익이라고. 그러니까 30% 빠졌다가 올라가면 대략, 정확한 건 아니지만 뭐 정확한 거 한번 해보면 되지. 자, 고점에서 쭉 넌 안 돼. 자, 30% 보이는 걸로 합시다.
자, 요거는 30% 빠지나? 이것도 아니네. 뭐가 30% 빠지고 있지? 대형주들은 30% 빠지고 있는, 그냥 요걸로 합시다. 요걸로 여기서부터 요까지 빠지면 30%예요. 30% 빠지면 30%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봐봐. 몇 프로 수익이에요? 45% 수익. 45%. 그 30% 빠지면 절호의 기회. 여러분들 계좌를 40%, 45%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수 3천이 깨지게 되면 빠지면 안 돼가 아니고 반대로 생각해야 돼. 더 빠져라. 물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겠죠. 한 30% 박살 나겠지. 20%에서. 빠지면 어때? 빠지면 기회인걸.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해주면, 시장이 만약에 박살 나잖아요? 시장이 3천이 깨져서 더 내려온다. 가지고 있는 절반의 종목은, 근데 또 이 종목들이 그렇게 박살 나지도 않아. 특히 제가 회원들에 줬던 종목들은 웬만해서는 잘 버티는 종목들이라서, 잘 버티는 애들은 10% 내서 버티고 좀 못 버티는 애들은 20% 정도 박살납니다. 근데 다른 애들은 30%에서 50% 박살나요. 다른 애들은. 오늘 ICD도 장중에 플러스 나는 거 봤죠? 그런 것처럼 잘 버텨. 원래 그래요. 어쨌든 마이너스 절반의 종목은 얘들 마이너스 20% 박살난다 하더라도 더 많이 박살난다고 칩시다. 30% 박살난다고 칩시다. 나머지 현금으로 뭘 사요? 나중에 시장 바닥을 칠 때.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 시장 바닥을 칠 때 이거 잡는 거. 이거가 제일 어려운 기술이죠. 최고의 고난이도 기술. 시장을 바닥을 칠 때 매수 들어가는 거, 이거는 아무나 못해요. 이거는 아주 초정밀 기술입니다. 근데 저는 원래 요게 재밌어서 주식 전문가를 하는 사람이라 시장의 고점과 저점과 종목의 타이밍을, 그리고 여러분들 네이버 알아요? 네이버? 제가 네이버 얘기하면서 금액이 큰 사람들은 네이버 하라고 내가 작전 타임에도 얘기하고 회원들한테도 강하게 얘기했던 건데 진짜로 강하죠. 시장은 죽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사면 되는 건데 이건 못 사요. 네이버는. 어쨌든 딴 얘기 넘어갔는데 갑자기 저기 강하게 움직이길래. 그러니까 빠지게 되면 다시 사면은 나머지 현금으로 들어가면 그게 한 45% 수익이 나요. 못 놔도 뭐 20% 30% 먹을 수 있는 기회가 2번 이상은 나옵니다. 그렇게 현금화를 해놓으면.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버는 거 아니에요, 그쵸? 1억 기준 5천만원으로 20% 30% 두 번을 먹으면 대충 5천만원 벌죠? 아니지, 3천만원 정도는 버는 거지, 그쵸?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수익을 날 수가 있고, 그 물려있는 얘네들은 복구가 됩니다. 박살이 났다가 잘 가면 얘네들이 본전 가까이가 되고요, 못 가도 10% 안쪽으로 손실이 줄어듭니다. 어때요? 완벽한 전략이죠? 이거 녹화방송을 이거를 지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다른 전문가들이 다 커닝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응? 이거 어마어마한 전략인데, 원래는 이런 거를, 이거 녹화방송 지워야 되나? 지금 고민이에요, 지금. 이게 제가 이제 회원들 리딩할 때에서 이게 15년 차구나, 이제. 15년 차 이게 노하우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거 녹화방송 올라오면은 여러분 빨리 보세요. 이거 이틀 뒤에 다 지워버릴 겁니다. 이틀 뒤에 지워버릴 거니까.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꼭 보세요.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지금 현금화 전략을 20, 30%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욕심을 안 내도 되는 자리니까 편안하게 20, 30% 하고, 자, 그래서 시장 다시 전략을 주면 내일과 내일 모레에서 만약에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긴 하지만 최악의 경우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되죠. 그쵸? 주식은 긍정적인 게 좋지만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 지수가 3천이 깨져버려가지고 밀려 내려갈 것도 생각을 하게 되면 내일 이후에서 만약에 3080 이하 혹은 월요일서부터 다음주 월화수 타이밍에 3천이 깨져버리게 되면
현금은행을 20, 30% 지금 해놓은 사람들은 조금 더해서 50%까지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더 빠지면 빠질수록 마찬가지 그것도 실전 매매 정수를 잘 보세요. 비회원들은. 그래서 3천이 깨지러 내려가는 건지 3천을 찍고 반등 주고 올라가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또 그걸 또 모를 거 아니야. 그쵸? 회원들은 제가 장중에 리딩하면서 이거는 매수이기에다가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저 3천 찍으니까 깨지니까 그냥 막 손절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방송을 잘 보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를 쉽게 깨질 않고 종목들도 폭락이 나오지 않으면 여기를 찍고 올라갑니다. 이게 확률이 70%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종가상으로 깨지고 또 깨지고 약하게 나오고 이렇게 계속 밀려내라 흐름이 나오면 계속 비중을 줄여야 돼요. 주식 비중을. 그렇게 해서 지수가 여기 이쯤 내려오면 어느 정도 좀 내려와 있을 텐데 그래도 뭐 폭락 수준은 아니고 한 20% 30% 정도 빠지는 정도 그 정도 빠지는 정도의 흐름 정도가 될 건데 거기서는 절호의 매수에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또다시 여기서 여러분들 주식 수익 많이 못 냈던 사람들 있죠? 최근에 이제 진입해가지고 여기서 진입 못해. 여기 정도의 타이밍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서부터 올라왔던 그 좋은 타이밍 있죠? 요 정도의 느낌 타이밍이 여기서부터 조정받고 올라가면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아마 돈 많이 벌 거야 아마. 자, 이 얘기 해줬어요 분명히. 그래서 오늘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뭐 회원가입하세요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안 할 건데 잘 들어. 지수가 3천을 찍고 양봉이 나온 상태에서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 그때도 공개방송 할 겁니다. 회원가입하라고 하는 게 좋아요. 그때는 알겠어요? 오늘은 가입 안 해도 돼요. 오늘은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조심하고 현금화 대응 하라고. 여러분들 살려놔야 여러분들이 계좌가 박살나질 않아야 돈이 살아남아 있어야 가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살아 있어야 마찬가지. 국민이 살아있든 뭐가 있어야 나라가 사는 거지. 국민들 다 죽으면 나라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주식하는 사람들이 살아 있어야 돼. 그게 살려놔야지. 그렇죠? 그래서 전략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회원가입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니까 살아 있으란 얘기예요. 살아 있어서 기회를 만들어라. 알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 공개 방송 굉장히 중요한 방송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서 양봉이 나와서 올라가게 되면 그때가 또 매수의 기회니까 그때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되고 반대로 깨지면 회원가입하지 말고 현금화를 해놓고 있다가 쭉쭉쭉 빠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을 치고 양봉이 나오면 그때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오늘 해줄 얘기는 다 했어요. 오늘 해줄 얘기는 다 했고 그래도 회원가입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1577-7451로 지금 보면은 그 화면에 하단에 보면은 1577-7451 전화번호 있죠? 거기다 가입 문의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은 여러분들 회원가입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안 해도 되니까 잘 대응하세요. 부실을 잘 살리라고. 아까 전에도 제가 아까 오는 길에 누가 ICD 수익에서 팔래요? 그래, 수익에서 파는 건 당연한 거고 손실 나도 팔아야 된다는 얘기했습니다. 알겠어요? 아까 수익 났을 때도 팔라고 얘기했지만 손실이 나도 팔아야 된다는 얘기를 수익에서 얘기했다고. 그렇다는 얘기는 현금화에 대한 의지가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열심히 듣고 현금화대 20, 30% 하는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아주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도 실전 매매 점수 꼭 보세요.